네, 오늘 현대중공업은 조선 관련 계열사 임원의 25%를 감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반 직원들도 올해 중 3,000명가량을 내보낼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대우조선과 삼성중공업도 곧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구조 조정이 정말 본격화하는 분위기죠. 그런데 실상 울산과 거제, 통영 등 동남권 조선업 벨트에선 구조 조정은 이제 시작이 아니라 이미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청과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넘쳐나고 지역 경제는 불황을 넘어 생존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 심각한 현장을 취재 기자들이 다녀왔습니다. 먼저 배승주 기자입니다. 60대 가장인 김모 씨가 대리운전 기사로 나선 건 6개월 전부터입니다. 대형 조선소 하청업체 용접공이었던 김 씨는 일감이 끊긴 뒤 생계를 위해 운전대를 잡은 겁니다. 가진 욕을 다 하면서 그렇게까지 하는 고객들도 많은데 참 회의가 많이 들지만 독하게 밥 먹고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 경남 거제 번화가입니다. 지금 시간이 저녁 7시로 퇴근 시간대인데 보시는 것처럼 거리가 비교적 한산한데요. 조선소 작업복 차림에 무리들로 북적대던 예전 모습은 찾아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퇴근 시간만 되면 사람이 길거리에 사람도 많고 지금은 뭐 오픈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제 마감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현대중공업이 있는 울산도 중소조선소가 밀집한 통영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조선소 인근 지역에선 어김없이 빈방이 넘쳐납니다. 업체 방은 한꺼번에 9개를 썼는데 한꺼번에 도망갔거든요, 사람들. 이 와중에 인력사무소는 슬픈 호황입니다. 실직한 조선소 직원들이 대거 몰리기 때문입니다. 평소 때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비 오는 날은.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 인원 20-30명 정도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하지만 아직 남아있는 해양 플랜트 수주 잔량이 소진되는 6월부터가 진짜 위기라는 말에 동남권 조선업 벨트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어떻게든 생계 수단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범죄의 유혹에 빠지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조선업계 구조 조정이 경제적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까지 번지면서 각 지자체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어서 구석찬 기자입니다. 모자를 눌러 쓴 남성이 현금 인출기에서 돈을 뽑습니다. 카드는 이웃집 여대생을 감금하고 빼앗은 겁니다. 승용차가 불에 탔습니다. 차 안에 착화탄을 피우고 자살을 기도한 겁니다. 모두 생활고를 견디지 못한 조선소 실직자들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울산과 경남 거제, 통영 등 동남권 조선업 벨트 체불 임금은 571억 원으로 전년 대비 40%가량 늘었습니다.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근로자는 13,000명이 넘습니다. 올해도 최소 2만 명 이상의 실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만두고 나가서 뭐 할 수 있는 일이 딱히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앞으로 어떻게 뭘 먹고 살아야 되는지 실제로 불안해하는 건 사실이고요. 지자체들은 비상 대책반을 꾸리고 중소업체의 경영 자금 지원이나 재정 조기 집행에 나섰지만 언발의 오줌 누기 수준입니다. 이 때문에 동남권 조선업 벨트 지자체에선 긴급 구제자금 지원과 세제 지원이 가능한 특별고용 지원 지역 지정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정부는 노사 간 뼈를 깎는 고통 분담이 선행되지 않으면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 하지만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사정 협의와 사전 재취업 교육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